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임이시므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 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2022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푸른 하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푸른 하늘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미세먼지 이제 프로젝트는 저희 평택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2018년, 19년도에 이제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희가 아직도 하위권이지만 미세먼지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목표는 현재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저희가 했는데 현재는 한 22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목표를 더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저희가 선진국 수준인 20 정도로 낮춰서 더 기준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또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 투자비 가장 많이 한 거는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폐차라든가 친환경차 보급에 상당한 사업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평택 지역의 원인이 큰 평택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변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평택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오염물질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한 저희 평택시만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인근 이제 경기도 6개 지자체 환황에 그 충청권 6개 지자체 해서 같이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 드렸고 다행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 평택항에 AMP라고 육상 공급 전원 장치가 설치가 됐고 ECA라고 그 지역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빵카시오 3.5% 떼던 걸 0.2%로 연료 기준 전환도 했습니다. 또한 뭐 이 모든 거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해서 이렇게 이룬 성과고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도 감축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평택시의 지금 미세먼지 기준은 하위권이다. 뭐 그렇다고 아주 맑은 건 아니지만 거의 경기 남부권, 특히 이제 저희 평택, 안성, 여주, 이천 이쪽이 같이 하위권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했고 최근에도 용역을 해서 평택에 그러면 어디에 어떤 원인이 있나를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평택은 현재로서 미세먼지가 높은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삼성전자, 미군기지 등 대규모 공사장, 특히 또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 농지가 좀 많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또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60기 중에 30기가 저희 서쪽에 있는 뭐 당진, 서산, 태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있고 또한 국외적 요인으로 50%를 차지한 중국이 인접해 있어서 아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영향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국가로부터 해달라고 건의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115일 정도가 나빴습니다. 그러면 115일이 나쁘다는 거는 3일에 하루 정도는 미세먼지가 항상 나쁜 날짜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거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아까 오전에도 얘기 있었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9년에 최하위에서 예. 이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위권에 속하지만 예. 왜 하위권에 속했는지의 원인도 파악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미세먼지 특정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전동, 안중, 평택항, 송북동, 청부금, 고덕 예. 이곳에 있나요? 예, 그건 이제 국가 국가에서 측정망이라고 측정망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총 예. 6개를 평택시를 격자망으로 6개로 해서 이 국가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평균을 낸 게 저희 평택시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수치로 발표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망이 6개고요. 예.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 등 측정된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기 오염 정보 전광판을 설치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현재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어디죠? 평택역, 광장, 서구지역, 예. 안중, 북부지역, 장당동 쪽 이렇게 예, 맞습니까? 이렇게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1월 초에 알기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을 때 예, 맞습니다. 고장나서 목통이 된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아, 그다음 저희 장당동에서 장당동에 예. 고장났었다고 민원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측정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걸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네네. 이제 약간 고장이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한 관리가 철저히 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참 중요합니다.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났을 때 예. 제때 알려서 시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제가 저희 평택의 미세먼지가 몇인지를 봤더니 매우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 국가망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자기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면 그 농도라든가 뭐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주의보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농도가 지속돼서 국가 재난이 됐을 때는 저희 재난 문자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까지 안 갈 때는 자기가 정보를 제공한 그런 데만 이제 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돼서 국가 재난 상황까지 가면 이제 이 미세먼지도 이제는 뭐
그 사회 재난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문자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본인이 신청해야지만이 그 정보를 알 수 예,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 재난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 방안하는 것을 좀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정보를 다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이제 정보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신청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같이 이제 이런 나쁨 정도에서는 알리려 그러면 본인이 이 정보를 내가 받겠다고 한 분들한테는 전원 공지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재난 상황까지 안 갈 때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현재는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저희도 그런 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 재난으로 보았다고 하셨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본인이 신청할 때만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알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그 내 생활 플러스 알림 톡톡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알리거나 그에 따른 행동 요령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집행부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알고 있을 때는 특히 어린이, 노인, 호흡 기질 환자를에게는 더욱더 치명타입니다. 재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저희 평택 시민 모두에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알리고 오늘처럼 매우 나쁨이 있을 때는 정보만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알려주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미세먼지를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의원님 이제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영유아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농도가 지속될 때는 고농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한테까지는 공지를 못하지만 각 기관이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일반인들은 어차피 TV를 보거나 정보를 접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나 이렇게 특히 어린이, 노인 이런 아픈 분들이 배려를 하고 또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행정적을 했을 때 저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비장애인도 더불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장애인에 대한 행정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러한 행정을 먼저 살펴서서 하시는 것이 우리 평택 시민의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데 아무튼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주말이나 공휴일에 미세먼지 정보가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없겠군요. 평소에는 그렇게 정보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의원님 아까 이제 알림통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림통에도 미세먼지가 저희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면 저희가 그걸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서 관련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림톡에 단지 농도뿐만 아니라 활동 자제 어떤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행동 요령까지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말 공휴일에도 예. 알려주셔서 예. 내 생활 플러스 알림 톡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셔서 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뭐 특히 저희 평택시는 뭐 개발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비산먼지나 소음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또한 평택입니다. 이러한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 규모 비산먼지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뭐 1,000회 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10,000회 배가 넘어가는 데는 현장 관리자 이름까지 해서 현수막 그 공사 현장을 다 알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사 사업장에 문자를 보내서 안전 관리라든가 살수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예. 탁상 행정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장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 발빠르게 긴급 시에는 현장으로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뭐 중요하다. 환경 기동반을 편성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한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기동반도 이렇게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기동반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동반에만 맡기지 말고 예. 우리 시행정도 같이 가서 보고 또한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사항을 직접 보아야지 개선이 좀 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당부를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수를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살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공기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환경에 대해서 예.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내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또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 현장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당부를 알겠습니다. 더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010년도, 15년도까지는 대기질이나 수질이 나빴다가 현재는 좀 좋아지는 추세지만 이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평택시에 이제 뭐 가시박이라든가 돼지단풍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 생태 교란 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환경단체에 예산을 민간보조 사업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생태 교란 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태 교란 물질이 보면 이제 지금 하천변에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배다리 공원에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포자재가 형성되기 전에 이걸 제거해야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이제 그 생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한 두세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택시 전체 저기 뭐 어디 이 산속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일단 보이는 국가 하천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데 먼저 관리하고 좀 더 나중에 이제 국비를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좀 더 작업을 좀 늘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안성천에서 예.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가시박. 가시박입니다. 예, 가시박입니다. 네. 20m에서 30m까지 자라나는 가시박은 주변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그 예. 식물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죽이는 아주 생태 교란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가시박 분포 및 서식 실태 조사를 하려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개 단체에서 생태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예. 또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제거 활동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늘어나는 범위에 비해서 저희가 투입하는 게 좀 저도 미흡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이라든가 주요 하천에는 바로바로 제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둘레길도 가보고 그러면 야산이나 이런데 미국 자리공이라고 다른 또 생태교란 물질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도 한번 건의했고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일단 좀 제거를 하자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아무튼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늦추다 보면은 하천 생태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늦춰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보통 지금 제가 본인이 질의한 거는 예, 예. 그러한 가시박 분포 및 서식지 실태 조사를 해야만이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하천, 도, 소하천 전체 다 몇 개입니까? 여기를 다 실태 조사하고 또한 서식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이것 또한 현장 행정을 통해서만이 실태가 나와야지만이 그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생태교란 물질 제거 사업하고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그 전문가하고 저희 이제 전문가들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동의 직원이나 민간 단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양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추경이라도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좀 하도록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실태 조사가 늦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예. 가시박 같은 경우는 3, 4월에 뽑아야지만이 이게 예, 번식하지 맞습니다. 않고 그 주위에 그 식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지금처럼 국가하천, 도하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상당히 소하천. 많습니다. 저희가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서식지 실태 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의 결과를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해 맞춰서 사업 계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하천을 군대는 정말 쓰레기도 많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함께 청소도 병행할 수 있는 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칸막이 행적을 벗어나서 함께 그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낚시금지 구역 외 지역은 이제 좀 오염도가 줄었는데 과거에 버린 쓰레기가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사 일하천이라고 기업들하고 맺은 그 구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가 많은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이내는 다 조치를 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 화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현황을 보니까 이동식 126대, 고정식이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어디 지금 이송식 CCTV는 네네. 자원순환과 이게 자원순환과입니까? 예, 예. 네네. 근데 이 관리 부서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우리 자연순환과에서 지금 126개를 설치해서 고정식 50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용역호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50대는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기 네네. 이동식 시스템 전 배터리가 중간에 이제 끊기거나 이런 거 고정식. 네. 그런 거 하는 네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식은 자연순환과에서 하는데 고정식은 읍면동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기 다 저기 자연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전부 다 그런 예, 이동식에 대해서 이제 뭐 배터리 이제 배터리 같은 게 떨어지면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그런 것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 제가 이게 잘못 이해를 한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전에는 현장에 가서 수문을 조작했는데 이제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서 상황실에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예. 이게 수문 조작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수문 조작은 인근에 있는 이제 뭐 대부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했었는데요. 이게 비가 넘어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인력으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하면 안에서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에서 다 이 수문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다 했고요. 지방하천도 지금 계속 늘려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아직 저희가 다 못했고 수문이 큰 국가하천은 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바꿔서 현재 관제소에서 이 상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이라든가 또 물이 역류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 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가 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방 하천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예, 언제쯤 근데 이제 저희 예산 때문에 아직 네. 못했고요. 국가하천은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관제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시스템을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는 다 했고 지방도 이제 계속 늘리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경기도에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서 예, 좀 예.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안성천, 진이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낚시 허용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예. 이 구간 운영과 관련해서 쓰레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낚시 금지 구역으로서 지정한 2년이 가까워왔는데 정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낚시 금지 구역이 이제 국가하천 전체를 지정한 데는 저희 평택시가 최초고요. 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구간 중에 허용 구역을 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신대동에 1.8km, 팽성대교에 1km, 백봉산에 한 2km, 소풍정원 구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구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낚시 금지 구역 할 때 낚시하시는 동호회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낚시 TV도 왔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정작용을 하겠다.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이 낚시 허용 구역에서 본인들이 정화 활동을 많이 하고 깨끗이 관리하면 허용 구역을 늘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낚시 금지 구역을 허용 구역으로 늘리려면 주차장을 해줘야 되고 거기 뭐 화장실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3년간 운영 실태를 보고 해드린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분이 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시다가 저희한테 접발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오산천, 황구지천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낚시 금지 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하시는 분들 편의는 높여주고 나머지 구간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상태가 좋아졌고 현재 주말에도 보면 한 허용구역에서 한 뭐 200분에서 300분이 하신다고 합니다. 낚시를. 근데 이제 쓰레기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을 통해서 그런 수질 개선도 좀 될 수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 게 이분들이 이제 낚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루어 낚시는 안 쓰지만 대부분 낚시가 떡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떡밥을 안 쓰도록 거기 낚시 허용 구간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렁이라든가 이렇게 수질 오염 안 시키는 거를 쓰도록 그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체 수질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특히 그 녹조라든가 이런 영양 오염에는 이 낚시하는 분들에도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낚시 금지 구역을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네. 간담회도 몇 번 했고요. 네네. 했는데 이제 낚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취미 활동 그건 공간이라 그렇죠. 네네. 전체를 묶는 거는 저희 규제위원회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예. 저희가 한 4군데 푸른 것도 이제 더 풀어달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당부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송누리 광장, 예. 네, 굉장히 메리트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네, 전에 우리 거기가 의원님도 좋습니다. 이제 예. 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환경 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간담회 때 환경 지도과에 와서 설명을 하고 예, 어떻게 예. 현장에 가서 했는지를 보았었고 이거는 제가 한 매체에서 저희 평택의 환경지도원이 총동원해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에 한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그 관계자 직원과 감시원이 이렇게 예. 방제용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이 장갑도 끼지 않고 면 피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또 들어가서 이 오염물질에서 또 뭐 수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과장님께서 저번에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방제 물품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예. 부족하지 않느냐, 많이 잘 비축을 해놓고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되지 예. 않느냐라는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우리 환경지도부에서는 정말로 현장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지도과가 이제 대부분 그런 네, 그래서 상황인데.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아시면 설명 좀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진을 보니까 그 2021년 3월경에 그 평택 관내 그 축산물 가공업체인데요. 그 2021년 3월경부터 한 4월까지가 진행됐던 건데 그 폐수를 이제 하루에 뭐 수백 톤 정도 처리하는 업체인데요. 그 폐수 결론은 뭐 그거랍니다. 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치하고 그 폐수 처리장에서 그 약품 투여라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폭기를 시키고 적정하게 배출오염 기준을 뭐 BOD 같은 경우는 기준이 80인데요. 뭐 수천 정도 나올 정도로 심한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한 건데 적정하게 결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단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제 배수로가 오염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를 해서 더욱 2차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뭐 직원들이 여직원만 보이지만 뭐 남자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하고 각 이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방지 장비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시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초까지 되게 이게 시급을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수질 오염이 상당히 이제 그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물고기는 물론 뭐 거기 하천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 물고기도 살았겠지만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뭐 한 30cm 이상 뭐 쌓여가지고 근데 그걸 안에 들어가서 또 시료 채취하고 또 샘플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데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또 포승공단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방지 장비가 대부분 다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최대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남는 한이들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직접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실형을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그 적정하게 지금 처리하도록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장 완전히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은 사업이지만 또 예. 이러한 어떤 악덕 업체들로 인해서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도 수질도 공기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장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제 물품을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적소적시에 그때 부족함이 없이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환경 지도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 활동을 가장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동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인보다 좀 이렇게 좀 집단화되고 뭐 안 좋은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 보직도 좀 자주 시키고요. 인력을 좀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또 결혼 있는 데가 또 마침 환경 지도과라 저 총무국에 얘기를 해서 인력 보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터인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응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것이 바로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에코센터에 보면은 환경교육센터는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예. 에코센터 안에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었는데 또한 여기에도 보면은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라운드 맞습니다. 골프장을 처음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라운드 이제 거기 게이트 볼장은 활용도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어린이들 쉼터라든가 놀이기구로 돼 있고 산책로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공간은 좀 시민들 그냥 쉼터나 휴식 공간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설을 하다 보면 또 유지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의 있는 공간하고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산책길, 둘레길로 이렇게 현재는 활용할 거고 만약에 이제 시민들의 다른 수요 욕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은요. 우리 평택시 58만 100만의 특례 도시로 가면서 예. 타 지자체에 비교한다면은 그라운드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은 5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여기 에코센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어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 이제 환경국 생태하천과에서 이번에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하면 그 공간에 2군데 정도를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이 저희가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공간이 집 근처라든가 있어야지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때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 때서부터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뭐 게이트 볼장에서 그라운드 예. 게이트 볼장은 지금 예. 네네 파크 볼장으로 가는 대세더라고요. 한번 가보니 뭐 배분 세대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군데가 있는데 대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2개 더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예. 하는데 이 까는 아니지만 그라운드 예. 그 골프장이 폐쇄됐다는 말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겨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한다고 한다면 어땠나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큰 테두리에서 좀 질문을 예.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전에 나왔던 앞서서 이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어떤 안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낚시 금지 구역도 있고 낚시 허용 구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낚시 저희 지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있죠. 친환경 명예감시원. 친환경이 아니 네, 명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예,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네네.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쪽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낚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다른 한 관점에서 보면 예. 이거를 마을에서 예.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이분들을 그 명예감시원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비가 다 100%가 도비예요. 그런데 시비를 좀 책정을 해서 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조금 더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그 낚시를 허용을 해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일정한 수당도 좀 주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소모품들을 많이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부수입을 올려서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천을 살리는데 예. 외부 인력이 가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상황은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앓습니다. 알고 예. 있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고 어느 지역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를 지금 보면 가용 인력이 5명이에요. 예. 현덕면, 원평동,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예. 해가지고 이제 5분이었고 21년도에는 또 이게 줄었어요. 4명으로. 예. 2020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주 5일을 감시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하천이 이게 지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시하는 부분에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은 저는 좀 많이 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하천 관리를 뭐 기간제도 있고 명예감시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용역을 줘가지고 겨울철에는 이제 낚시를 배 타고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삼중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이제 의원님 뭐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천을 관리해서 여기에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례나 법적으로 맞지 않도록 입장료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 정화 비용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할 때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법이나 조례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허용구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는 거는 검토를 해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를 일단 낚시 하시는 분들 보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관리하라고 저희가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몇 분을 좀 채용을 해서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부분 맞습니다. 반영을 해서. 예. 그분들이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되면 예. 이게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사실 그 공무원분들이 가서 다 일일이 가도 어렵습니다. 전체를 알 예. 수가 있는 부분은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가장 잘 현안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평택시가 지금 수소, 친환경 도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냥 많은 이제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데 제가 요번에 행감에 들어오면서 과연 평택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좀 쭉 찾아봤어요. 예. 평택시 2021년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몇 가지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21년도. 아, 21년도요? 네네. 이거 지금 21년도 행감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환경 정책을 얘기하면 탄소 중립에 관한 정책하고요. 네.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여기에 보면 환경 교육하고 특별한 거는 이제 아까 수질 관련해 가지고 축산 가축 분뇨 공공 처리소 설치하고 생태 교란 물질 이런 거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그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탄소 중립이라고 했는데 예. 평택시에 탄소 중립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조례죠? 환경 정책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조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쭉 이제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도가 평택시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예. 없더라고요. 수원시는 2012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안산시는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도에 제정을 했고 화성시는 2020년도에 했어요. 예. 그래서 평택시 거를 찾는데 만약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희 평택시에서 녹색 건축 인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녹색 인증 제품을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에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이렇게 21년도 이런 정책을 피셨는데 과연 우리가 녹색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녹색 건물이요? 네네.
아, 그거는 자, 녹색 기업 건물도 있고 녹색 제품 사용량은 있죠. 녹색 기업은 있는데 녹색 예. 기업은 평택시 대부분 자동차 공장들입니다. LG전자나 동안 뭐 이렇게 쭉 이제 업체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쭉 있는데 녹색 물품 총괄 구입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2021년도 평택시? 아, 의원님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색 제품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우선 갖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이 자료로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우리 그 환경 정책에 대해서 쭉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책과 그 요구 자료를 보낸 게 있어요. 전부서 녹색 제품 구매 실적 21년, 22년도 녹색 기업 지정 현황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홍보물 책자 등의 녹색 인증을 사용했는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사업 설명을 몇 번 했는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정책 사업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평택시 살수차 용역 미세먼지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업체 현황하고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자연 순환 경제 정책 운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책 계획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우리 그 환경국에서 몇 번을 받았는지 조사를 제가 좀 했는데 거의 자료가 없어요. 자, 지나간 거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없으시면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셔서 예. 아까 저탄소, 뭐 산소, 뭐 저감 장치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정책의 틀이 없는데 이거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정책 개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제가 쭉 봤습니다. 21년 자료는 저한테 안 넘어왔어요. 안 받으셨는지. 예. 아니면 22년도엔 저희가 자료를 했습니다. 제공했는데. 예. 네, 했는데 역량 강화 교육이 사업 설명회예요. 설치 예. 지원 사업 설명회, 탄소 중립 정책 협력 강화 간담회, 예. 실무 협의.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기초 단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 교육.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요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우수 사례 발표 교구 홍보를 했는데 이 교육 교구 홍보가 뭡니까? 10월 19일 날 하셨는데 어떤 교육 교구죠? 제가 그 과장님. 없으시면 다음에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은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하면서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혹시 이거 빼 보셨어요? 이 자료? 이 자료 제가 요구했더니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환경 정책 이행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라서 공무원 지침 자료예요. 2019년도에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생태환경, 저탄소,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진 공무원들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교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안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생태계가 이제 보통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 훼손과 환경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택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으로 환경 오염이 많습니까? 환경 훼손이 많습니까? 아, 지금 뭐 제가 정확히 그 교재를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훼손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오염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오염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평택은 아마 더 오염이 많을 겁니다. 생태계 근데 생태계 사계 훼손도 같은 의외로 경우에는- 많은 게요. 의원님 지금 뭐 우리가 녹지 비율도 없지만 맞아요. 도시 개발하면서 단락된 생태계가 상당히 많은 거로 그렇게 저희가 최근에 자연 생태지도 작성을 해보니까 네. 생태계가 이제 뭐 A 등급서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평택 하천들이 대부분 D나 2등급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뭐 훼손도 상당히 많이 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 맵을 만드신 건가요? 예. 맵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정책이 입안이 좀 됐나요? 내부적으로 훼손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개발할 때 평택에서 꼭 지켜야 될 뭐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도가 개발하는 업체, 특히 도시계획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생 동식물 남획이나 서식지 파괴나 생태계 질서 교란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이고 오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 환경 오염부터 비점 오염 사람들이, 시설부터 다 이 부분이 오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 수반을 하실 때 예. 자연적인 거, 사회적인 거, 금융적인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 입안할 때 좀 필요한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자연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금융적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 창의적인 것들은 정말 역량 강화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보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있어서 결코 진일보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평택시가 예. 수소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걸 놓고 가시면 다른 시군구보다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 이제 그 환경 신규자를 저희 이제 과장님 두 분이 환경 법령이라든가 탄소라든가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 영양 교육을 한번 해보고 놀란 게 이분들이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분들이 평택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이 이제 에코센터도 한번 방문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역량 교육은 저희 그 직원들 역량 하나하나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업무에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좀 다른 지역이라든가 사례를 좀 찾아보고 저희도 좀 그거를 좀 강화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이제 이 행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예. 저는 우리 집행부도 예. 그런 마음으로 2023년 정책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환경 정책을 저는 이제 제가 쭉 나눠봤어요. 평택시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예. 첫 번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예. 대기오염 저감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수질 오염에 대한 저감 정책도 필요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토양오염, 자연보호 이쪽에 이제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얼스펙이라고 아세요? 예? 얼스펙? 얼스펙이 환경부서에서는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자, 이거는 친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종이에요. 친환경 종이고요. 100%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든 건데 지금 저희 아까도 이제 쭉 봤는데 저희 그 환경부서만큼뿐만이 아니고 네. 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리플렛이나 팜플렛 음.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부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타 부서하고 연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책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정책 부서에서만 또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평택시 환경부서에서 제가 얼스펙을 환경교육센터 리플렛이 있는지 했더니 아직 그 오픈 8월 달에 하고 예.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직원이 또 한 분이 안 계시고 예. 해서 지금 팜플렛도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해서 빼고 있어요. 그럼 복사용지라도 얼스펙을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사용지도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것들이 가격 대비 우리가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 쓸 수 없겠죠. 예. 그러면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조사해 봤는데 이 안에 내용은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데 뒤에 예산 뭐 보면 다 보이겠죠. 이월시키고
사고 나고 한 것들은 그 순간 그 정책에서 끝나는 거지만 기본적인 정책을 잘못 세우면 평택시가 1년을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그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환경도 문화가 되고 평택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 인증 건물도 그렇고 지금 거의 저희 지자체에서 활용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정책 부분에서는 제가 요 정도 하고 조금 뒤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지금 못 주신 부분들은 부서에다 네, 좀 연락을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쭉 하실까 어떻게? 쉬었다 하실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자, 아까 전체 전반적인 평택시 2023년 정책에 대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정책하고 역량 강화 교육은 꼭 좀 추가를 예, 해서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들어갈 텐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예. 대답을 하시고요. 예. 미처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지면으로 이렇게 제가 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환경 정책과부터 쭉 보겠는데요. 요거 아까 한 것 중에서 다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 정책과 환경 보존 활동이 있잖아요. 예. 네네. 이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아까 그 낚시 금지 구역이나 이런 쪽에도 예. 같이 어떤 교육이나 예. 이런 쪽에 같이 연계해서 마을 주민들이 예.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예. 과 관계없이 예, 제가 예. 이제 예,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평택에 폐기물 매립 민원 현황이 있어요. 예. 21년 5월 7일 날 적발된 사례 도일동 188-4번지 건인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자원순환과 그냥 제가 설명을 예, 드릴게요. 폐유가 들어있는 드럼통 매립함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조치 결과를 이렇게 보면 폐기물 처리 내역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난 건가요? 폐기물 아닙니다. 처리 이제 내역 확인 이렇게만 돼 있어요. 조치 아닙니다. 사항은? 그 조치는 당연히 이제 그 원인자를 찾았을 것이고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업체에 쳤을 거고 그 폐기물 업체에 위탁이든지 최종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하게 왔어요. 지금 그 팽성읍 신대리에 21년 3월 31일자로 그 지금 신고된 것도 순환 골재로 확인 이러면 순환 골재 같은 경우 지금 아스콘이나 이런 거를 파쇄해 가지고 만드는 골재 아닌가요? 예, 그 자원 순환 골재는 이제 석분이라고 하는 거죠? 숙제로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괜찮은데 예, 예. 지금 뭐 그 순환 골재로 확인된 건이 이제 2건이 있고 고발된 건이 있는데 고발이 돼서 어디까지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예. 토지주 계도를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지 발생이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발된 것까지만 했는데 그 네네. 이후에 어떻게 됐나까지 그렇죠. 자료를 네네.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발이 되고 나서 사후에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는 사례가 이런 폐기물이나 예. 매립 같은 경우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가끔 1년에 이제 몇 건씩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 어떻게 됐나는 아마 네네.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더 보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2021년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 이거는 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그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수요는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아마 신청을 지금 저희가 동료 중에 있고 아직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보통 저희들이 그 저감 장치를 달고 그다음에 그 긴 수명이 된 노후 차량들은 폐차를 하잖아요. 예. 그 기간이 출고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에요? 아니면 키로수예요? 아 지금 이제 그 등급 차량은요 네네. 연도하고 키로수하고 그때 이제 저감 장치 어떤 게 됐나에 따라서 5등급 차량이라고 네이버에 저희가 검색하라 차량 네네. 번호만 치면 지금 등급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기 폐차를 하든지를 안 하면 아까 같이 이제 계절 관리제 때 저희가 단속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이강희 과장님이 간담회를 조금 한번 하셨었죠. 네,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셨어요. 예. 지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이 예. 사실은 하루 그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짧은데 지금 한시적으로 차량이 지금 수급이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여러 예. 가지 사회적인 상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어떤 조금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예. 현장감 있게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키로수가 보통 한 6만, 5만밖에 안 된 차들도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게끔 해놓으니까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지금 당장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혹시 이런 것들을 평택시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조금 이렇게 손을 보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방 뭐 답을 네, 주자는 건 알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아마 제가 시행 규칙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부처에 5등급 차량이라도 유해 차량이 있거든요. 유해 차량 안에 지금 같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행 거리가 아주 짧은 차량은 네. 좀 더 유예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금 등록돼 있는 차량들 연식하고 키로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 근거 자료를 갖고 그런 거를 환경부에다 이야기를 예, 하시지 알겠습니다. 무작정 해달라면 그거 해주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지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한테 한번 자료 드리고요.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오선플렉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선플렉스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19년도 가을인가요? 1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1년도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을 예산이 얼마 들은 거예요? 그때 예산 그거 이제 아까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그라운드 골프장이 그 이용료가 좀 저조하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아니요.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예산 4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애들 공원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언제 이게 다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작년 11월 말에 하고 1월 초에 금년도 1월 초에 그 완료됐습니다. 자, 공원으로 그 변경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4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한부터 바로 이렇게. 네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의원님 그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용률이 없다고 지적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실 때 그럼 잘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편익 시설 할 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는 그 산책로나 어린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최소 비용으로 아마 시민들 산책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산책로 조성하는 거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라 저희가 아마 그렇게 활용한 걸로 알고 최소한이 있습니다. 아니라 안 들어도 예. 그거는 용역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고요. 아주 전형적인 지금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봤어야 되는데 왜 놀이터가 굳이 거기 들어왔는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건 의원인 제 생각입니다. 예. 거기 크지는 않지만 숲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 숲을 조성해서 환경교육센터 오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하든지 인근에 다 논밭인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정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에서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쭉 제가 봤어요. 근거리에서 어떤 환경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과 친밀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거기 놀이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환경영향평가 하시죠? 2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 네네.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걸 시민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알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안심도 예,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놀이터가 우선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평택에 산이 없고 나무가 적고 200억 들여서 바람 숲길 만들고 도시 숲길 만들고 하셨는데 의원님 그 아무를-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놀이터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산책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왔는데 총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1억이 적은 그래서 예산입니까? 대부분 이제 공원이고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데리고 이제 여기 오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이제 위해서 이렇게 조합 놀이터하고 시수 이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어린이 놀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어떤 그 출입, 그다음에 사용하는 이 기준치가 근거 자료가 있어서 놀이터를 만들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라운드 골프 이용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놀이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만들으셔서 자료 있으면 타당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근거에 있어서 놀이터로 됐는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예. 오썸의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43억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잘 안 하셨죠?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1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부가세 환급금 모르고 계셨었죠? 네, 이번에 저도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보고가 직원들이 아니라 제가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이걸 행정 파악을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얘기했고,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10입니다. 국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10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지금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모르고 못 걷어들인 예산이 지금 오썸에서 부가세 환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부가세가 자. 10%니까 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네, 좀 알려드리도록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억이 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자,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12를 들여서 국비를 매칭 사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모해가지고 따갖고 오시면 집행되고 어떤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예산이 가면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이 예산을 잘 쓰고 있나요? 처음에 그거를 그 위스타 관계로 오시는 분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전체에서도 누구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제가 처음엔 너무 놀랬어요. 응? 예산을 주면 끝입니까? 그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그 많은 예산을 1년에 43억씩 들여보내는데 부가세 환급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부분은 있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국장 제가 잘못이 있다고 지금 우리 말씀드리고요. 군만의 문제가 예. 아니에요. 이거 평택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부분에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부가세 환급을 몇십억씩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평택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잘못 집행되고 있는 거 찾아서 필요한 곳에 저희 항상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집행부가 하시는 얘기는 의원님 저희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숨어서 못 찾아냈던 예산 2023년대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고요. 찾아낸 예산은 꼭 필요한 쪽에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직원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홀했던 거 인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예. 평택시 전체에 지금 그 다른 시는 용역까지 줘가지고 돈을 찾아갖고 오더라고요. 예. 평택시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예.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아주 제대로 대응을 좀 하셔서 우리가 그 국세청에서 못 받아온 예산들이 예. 많으니까 다 찾아갖고 오시기를 좀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자녀 방치 폐기물 처리 같은 거 했을 때 추진 계획이 집중 단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불시 단속이죠? 171페이지? 네네, 불시 단속이죠? 그 집중 관리라는 게 그 불시 단속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것도 하는 있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거하고 불시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왜냐면 폐기물 관리 쪽에도 대부분 민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민원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직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명 더 이제 추가가 되면서 확보가 되면서 한쪽에는 민원 쪽, 한쪽에는 이제 정기 점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셔야 되는데 예.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평택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41페이지 보면 노을 산책 공간 및 전망 데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노을 동요제도 있고 생태문화공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그냥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택시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 전망 데크 높이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평택에 가장 그 많은 게 뭡니까? 들판이죠. 예. 들판도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느껴지는 감동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조금 더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하면 그것 또한 예. 똑같은 돈을 들여서 아주 유용하고 평택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어서 전망 데크 같은 경우에는 예. 얘 조금 높이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평선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질 예. 때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네네. 하신 말씀대로 지평선을 어느 위치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가장 좋은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34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요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예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네. 이자율이 뭐 1.46, 1.96, 1.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치 기간이 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예치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이동을 좀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되는 이제 예치금이나 예탁금들은 저희가 이제 제1금융권에다가 이제 예치를 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협은행에다 제출을 해서 예치를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계속 뭐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좀 오르기는 하는데 네. 거기 제가 뭐 시금고 쪽에 알아보면은 저희가 시정책자금을 농협에다 하면은 저기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까지 이제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딱 이자율은 딱 정해진 거라 그때 당시에 네네. 예, 저희도 이자율이 뭐 올라서 좀 높은 상품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 살림에서도 이자율이 높으면 있는 것도 깨가지고 다른 은행에 가서 이율을 더 주면은 드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정기 저희가, 예금이기 예.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기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음. 1금융권에서 이율이 높은 대로 갈아타셔서 이 적은 이자율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림살이를 좀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44페이지 보면 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이 기금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쓴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집행된 예산은 저희가 기금에서 과징금을 징수를 합니다. 이제 영업정지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징금을 저희가 이제 부가해서 납부를 받고 그 중에 40%는 네. 경기도에다가 이제 경기도로 기속이 되고 60%는 저희 이제 이제 시에서 이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에다가 그 기속되는 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금액이 예. 7,700만 원이. 예. 그러면은 과징금이 꽤 됐다는 거네요. 예, 40%가 이 정도면. 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좀 안타까운 거라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반 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이 종결이 27건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대부분들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너무 조금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들이 제일 많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통보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경찰 쪽에 뭐 신고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입건 통보가 오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처분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근데 좀 이렇게 청소년 주류 제공의 이제 단속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야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인원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있던 맞습니다.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21년 8월 25일 건인데요. 수질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하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예.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 때문에 한 거죠?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특히 지하수로 된 거는 다 기각이 됐어요. 두 건 다. 이거는 저기 이제 신청인이 청구한 거에 대한 기각이니까 저희 예. 행정청에서 처분한 거가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뭐 과태료나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영업 정지 1월 예. 처분이 아. 됐습니다. 저번에 저희 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조금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수질 검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분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업점은 불특정 그렇죠. 다수가 모든 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로가 들어가는 데면 우선적으로 상수도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맞습니다. 쓰고 있는 예. 거잖아요. 외곽 지역이라 이런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은 데는 지하 예. 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업점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시를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생태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이건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21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에 지금 걸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감사 때 설계 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최초 설계 때 적용하는 안전관리비하고 설계 변경 시에 적용하는 안전관리비가 상이한데 잘못 적용을 해서 후사 소하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4월 달에 설계 변경해서 감액을 했고요. 사호동 소하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조치 중이었는데 11월 23일 날 감액해서 환수 완료했습니다. 얼마 환수하셨죠? 약 그 재경비 포함해서 20만 원 환수했습니다. 후사 소하천 정비 사업 전체 6회 변경 내역이 있죠.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계산이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있죠. 예. 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안전 설계 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타 부서도 보면 항만수사과, 생태하천과, 도로건설과, 지도정책과, 수도과는 제일 많아요. 하수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잘못 계산한 게 지금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새는 돈 아니에요. 네네. 이거 진짜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이만큼이지 못 찾아낸 건 얼마나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부들이 열심히 공모해서 예산 따오면 관리 감독도 그만큼 하셔야죠. 지금 후사 소하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결이 된 거고 예. 사호동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네. 11월 23일 날 해결됐습니다. 지금 금액들이 이런 사업들은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가 계산표를 쭉 봤는데 설계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자료들을 보면 진짜 잘 보지 않으면 이거 웬만해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담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뭐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인력 부족하고 제가 일예로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국가장님들이 얼마나 출장을 다니는지 제가 출정 복명서를 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송해요. 진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한 6개월에 막 100번씩 나가시는 과장님들 계세요. 6개월 동안. 그러니 무슨 업무를 하시겠어요. 그만큼 현장을 뛰어다니고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런 만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감사 자료 제가 쭉 받아보면서 보면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분할을 해서 입찰을 하셔가지고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예, TMS 관련해서. 네,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의 편리성이에요? 아니면은 아마 그때 실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입찰로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는 다 입찰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21년 경기도에 지적을 받았고요. 네, 21년도, 22년도 TMS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은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 이거 제한 경쟁을 붙이셔가지고 예. 같은 업체가 2년 연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쟁 통해 입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한 경쟁하셨잖아요. 예. 제한 경쟁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다음에 서면으로 예, 답을 그거는 주시고요. 아마 서면으로 저희가 제한 경쟁의 사유에 대해서는 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하천시설팀, 그다음에 뭐 상수도 이런 쪽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장이나 대차대조표 같은 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서류는 다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 우리 환경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동안 있는 동안은 정말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금 아까 오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다른 의원님이 질의에 대답을 하실 때 예.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이 점점 늘어서 40%대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거의 근본적인 대책 어디다 두고 계세요? 대책. 근본적인 대책. 한시적인 거 말고. 한시적인 거 말고 이제 지금 이 원인을 보면 다세대 주택, 원룸 주택,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 오시거나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파악을 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종량제 봉투를 거의 80, 90% 이상 씁니다. 근데 이제 단지 다세대 주택, 원룸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특히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 오신 일용직,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도 거의 80, 90%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관할 지역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자들한테 그 아이디를 받아서 단속도 해보고 저희가 자료 제공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히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파봉 내년부터 파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은 수거를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정책도 안 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해보고 시민사회하고 계속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타 지역도 보니까 수거를 좀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한 2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율이 한 40% 넘어간 건 저희 이제 공직에서도 그간 단속을 못한 거가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그 시민들하고 같이 계도를 하면서 버리는 분들도 시민이고 이거를 또 단속하시는 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그거를 인식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홍보 자료, 계도 자료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도 계속 이제 그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항상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쓰레기만큼은 내가 꼭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셔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수거를 한동안 안 해봤는데
뭐 지금은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80배에서 90%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좀 보이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예.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라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관련 상임이 아니 관련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2023년, 24년, 25년 단기 목표로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를 하겠다. 강력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삼아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보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홍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얼스펙 쓰실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녹색 제품 인증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는 얼스펙에 대한 그 사탕수수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센터에서는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시 전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제품 인증 받은 거를 제가 확인한 뒤에 제가 아까 녹색 제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저도 단가가 쉬는 시간에 한번 비싸기 검토해 때문에 볼까요? 예, 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는 질보다 가격이 예. 넘치는 게 비싼 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지류나 이런 것보다 단가가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전부 세선 못하지만 우리 부서만이라도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모범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쓰레기하고 전쟁을 좀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래서 쓰레기 없는 평택에 가고 싶다. 평택에 가면 뭔가가 다르다. 수소도 있고 탄소 중립도 있고 녹색 인증 마크가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고 녹색 인증 건물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홍보가 되고 평택에 오고 싶은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 꼭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지만 이건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가꾸지 마세요. 가꾸지 마세요. 지금 갖고 오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방법을 무작정 안 갖고 올 수는 없겠죠. 예.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비율이 얼만큼 줄고 있는지 체크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분기별로 제가 꼬박꼬박 파봉을 했든 안 했든 정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비율이 몇 %인지는 제가 분기별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줄지 않으면 쓰레기 전체 대란을 일으키더라도 평택 시민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시고 예. 아파트 단지에서 유독 잘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혹시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아, 현재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주는 건 없고요. 이제 평가단을 저희가 지금 주민 평가단을 좀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좀 잘한 아파트 단지라든가 잘한 지역은 좀 더 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시상금도 내려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공론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시민사회가 그렇게 시가 강경히 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적극 찬성을 할 거예요. 적극 찬성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그 부분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홍보 역할도 충분히 하셔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유도를 하는 것도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환경부 그 행감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시기가 됐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제가 이번 환경국을 공부하면서 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그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정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뭐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환경 그 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